안녕하십니까. 3강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어를 좀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단어를 한 10개 정도 먼저 한번 써서 같이 외워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단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놓치면은 사실 뭐 다른 독해 같은 건 해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한 10개 정도를 먼저 적고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 10개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제 feature. 따라 적으면서 같이 외워봅시다. 그 다음에 feature, 그 다음에 grant, 그 다음에 relive, 그 다음에 live, 그 다음에 위에다 적어볼까? 자, 오늘은 이렇게 10가지의 단어를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하나씩 따라 읽어볼까요? passage, passage, feature, feature, grant, grant, relive, relive, derive, derive, demonstrate, demonstrate, neutral, neutral, natural, natural, tempt, tempt, session, session. 총 10개의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선정 기준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살짝 좀 놓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로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은 passage부터 봅시다. passage. passage는 왜 골랐냐면은 이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즉 뜻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골랐는데 뜻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이 통로. 그 다음에 단락, 그 다음에 구절, 그 다음에 흐름. 4개의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거의 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통로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조 같은 걸 설명하다가 통로가 나왔어. 패세지가 나왔어. 그럼 통로겠죠. 그 다음에 단락. 당연히 문맥 얘기하다가 패세지가 나오면 단락이고, 구절. 사실 단락이랑 구절은 뭐 크게 막 비교를 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흐름 반드시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좀 좁게 보면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패세지라는 단어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밑에 feature도 선정한 이유가 비슷해요. feature는 뜻이 3가지가 있어요. 바로 특징,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용모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요. 특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3개 다 명사거든요. 3개 다 명사인데 특집 얘 정도만 알아두라고. 솔직히 특징 정도는 뭐 저거는 거의 모르지 않더라고요. 특징 정도의 뜻은 다 아는데 특집이라는 뜻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따로 좀 챙겨줬으면 싶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특집, 그래서 예를 들어서 climate crisis feature 하면은 기후 위기 특집에서 그런 식으로 신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뉴스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grant. grant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승인,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 근데 이게 승인은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승인과 보조금이라는 뜻인데 보통 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take A for granted. 이건 무슨 말이에요? A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ake A for granted.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relive 볼까요? relive는 무슨 뜻이냐면 완화하다는 거예요. 완화하다. 완화하다라는 뜻인데 왜 이걸 굳이 갖고 왔느냐? relief라는 뜻으로, relief라고 해서 이제 명사형이거든요. relieve 완화하다기 때문에 동사겠죠.
relief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가끔 노래 같은 데 보면은 relief of relief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도 있어요. derive라는 것은 derive라는 건 드 발음이 나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유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래하다. derive. 그래서 보통 어떻게 써요? derive from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English is derived from Latin. 무슨 말이에요? 영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demonstrate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다. 시위하다. 보여주다라는 뜻과 시위하다라는 뜻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보여주다가 훨씬 많이 나오죠. 보여주다가 훨씬 많이 나오고 시위하다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챙겨두면 좋다라는 거 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의 이제 명사형이 있죠. 그래서 demonstration. 그래서 demonstration 명사형으로도 사용한다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이랑 내추럴은 뜻을 구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뉴트럴은 무슨 뜻이죠? 중립적인. 그래서 이게 중립적인이라는 뜻인데 가끔씩 이거를 자연적인, 얘가 자연적인이죠. 이거를 좀 잘못 오해해가지고 풀게 되면은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립적인, neutral. 그래서 what I can do is only making a neutral decision.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중립적인 의견을 내는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 뉴트럴은 중립적인이라는 뜻이다라는 걸 챙겨가야 되는 거겠죠. 다음 템프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템프트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명사형이 있는데 명사형이 뭐냐면 바로 이 tempt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temptation 하면 뭐예요? 유혹이라는 명사형이 된다는 거죠.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명사형까지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션은 시간 혹은 기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션 1, 세션 2에서 보통 어디에서 많이 써요? 클래스, 즉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세션 1, 세션 2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단어 10개를 한번 써왔어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패세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통호, 단락, 구절, 흐름. 피처는 특징, 용모, 특집. 그랜트는 승인, 보조금. 릴라이브는 완화하다, 드라이브는 유래하다, 데몬스트레이트는 보여주다, 시위하다, 뉴트럴 중립적인, 내추럴 자연적인, 템트 유혹하다. 세션, 기간, 시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지금부터 단어를 조금씩 굳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왜 많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 많이 해봤자 사실 까먹거든요. 이 단어를 한 번에 무리해서 많이 외우면 그러면 사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하루에 난 100개 외웠어요. 근데 99개를 까먹었어. 물론 뭐 그럴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100개를 외워도 99개를 까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개를 외우더라도 제대로 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단어는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뭐 따로 외우는 거, 뭐 혹은 내가 독해하면서 모르는 걸 써서 외우는 거 둘 중에 뭐가 좋냐면은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따로 이제 챙겨놔서 검색해서 외운다. 뭐 그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럴 만한 의지가 많이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외우는 게 더 좋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은 exercise 10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exercise 10을 준비해봤고 좀 살짝 좀 삐뚤어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글 자체가 삐뚤게 나와가지고 조금 삐뚤은 건 어쩔 수 없어요. 해가지고 한번 오늘 exercise 10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일단 당연히 뭐 처음 시간에 공지를 했다시피 당연히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고 살짝 이 글만의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상 이 정답에 필요한 부분 내가 정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글의 전반부에 다 나와요. 글의 전반부에 힌트가 다 나오고 약간 뒷부분은 플러스 추가적인 내용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내가 답을 내는데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예시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답은 거의 한
그 중간 이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답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An engineering 뭐 맞죠? 죄송합니다. An emerging organizing theme in neuroscience is that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좀 핵심이 되는 게 바로 emerging engineering thema예요. 그래서 동사가 뭐죠? 동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is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is가 동사면 앞에 건 다 주어란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테마가 핵심적인 주어인 거죠. 명사이자 핵심적인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이 emerging, organizing 이건 뭐냐라는 건데 전부 다 이 테마를 수식해주는 녀석인 거예요. 그죠? organizing이랑 emerging 둘 다. 자, 그럼 봅시다. emerging은 뭐죠? emerging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약간 그런 거죠. 떠오르는 신성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가령 이강인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기 전에 이강인이라는 떠오르는 신인이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떠오르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organizing은 뭐냐면 이건 좀 따로 외워둘 필요가 있는 단어라 써놓을 텐데 organizing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체계적인. 체계적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organizing이 체계적인이지?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이 여기다 좀 써볼까? 쓸데없나? organize란 말 하나요? organize가 뭐예요? 구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추가로 organism이 뭐죠? organism? 그게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왜 유기체인지 압니까? organism이 organize가 구성하다는 뜻이고 organism은 뭐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목각 제가 사실 지휘봉을 사용하고 이게 유기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구성 제대로 안 돼 있죠. 체계적으로 구성이. 그러니까 이건 오르가니즘이 아니에요. 오르가니즘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 오르가니즘이다. 해서 오르가나이징은 체계적이다. 지금 이 정도 설명했으면 좀 머리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르가나이징은 체계적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을 해석해보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머징 떠오르는 체계적인 주제 어디에 있는 주제냐면 뉴로사이언스에 떠오르는 체계적인 주제라는 건데 뉴로사이언스에서 뉴로는 주로 뭘 말하냐면 뇌과학, 신경 쪽을 말합니다. 신경. 그런 쪽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뉴런 아니에요. 뉴런 한국말로 뉴런. 뉴런. 현우진의 뉴런은 유명하죠. 그게 현우진이 만든 게 뉴런이 아니에요. 그 정도 알죠? 현우진이 뉴런이라는 단어를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뇌세포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약간 뭐 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세포예요.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한 과학이니까 뇌과학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is 대절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빈칸 안에 채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뇌과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떠오르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 내용은 밑을 보고 추론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문제의 이름이 뭐예요? 빈칸 추론이죠. 추론을 하면 돼요. 추론.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claim here is not that. 이런 구문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영어를 읽으면서. The claim here.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섞여야 되냐? claim here 이런 말들. The claim here는 뭐예요? 바로 보통 뭘 얘기해요? 앞서 언급했던 주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제일 딱 좋겠다. 해석상 가장 깔끔한 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보세요. 이 말은 The claim here 이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that. 대이하가 아니다. The business of anticipating events is one of the brain's important chores. chores는 뭐예요? chores. 보통 chores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은 보통 chores 하면 집안일이야 돼. 집안일. 하지만 여기는 집안일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work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business of anticipating events 이게 무슨 말이에요? business of anticipating events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anticipating이 뭐예요? 예상하다라는 거거든요. 예상하다 알죠? 예상하는 거, 이벤트를 예상하는 거여서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뇌에서 발생하는 예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상, 예측. 그래서 이것이 one of the brain's most important chores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뇌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즉 뇌가 예측하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론 딱 두 개를 써놓고 뭐라고 했냐면 It is the main reason for having 뭐라고 써요? 안 보여. big 안 보였어요? It is the main reason for having big brains in the first place. 자, in the first place 이런 것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죠. in the first place 금상을 수상했구나. 제일 첫 번째 수상.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첫 번째로 들어왔다? 굉장히 해석이 애매해집니다. 자, 이 first place는 사실상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in the first place에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잘 파악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좀 우선 뭐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전혀 독해를 하는 데 지장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in the first place 그냥 좀 우선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볼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it is the main reason for having.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측하는 일은 메인 업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신 그건 뭐냐면 메인 리즌이라는 거, 주된 이유다. 뇌가 큰 big brains, having big brains, 큰 뇌를 가지게 된 기본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우리 뇌가 예측을 하죠. 하지만 이 뇌가 예측하는 역할은 뇌가 하고 있는 가장 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뇌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예측은 아니지만 그것이 뇌가 커진 이유라는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해 볼까요? 말이 좀 어렵다. 여기서 볼게요. 뇌는 예측하는 게 메인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뇌는 예측하는 게 메인 업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뇌는 예측하기 위해 커졌어요. 약간 그렇게 좀 어떻게 이게 사실 이 글의 메인 설명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롯데리아 가면 팥빙수 팔죠. 그렇죠. 롯데리아 가면 팥빙수 팔잖아요. 롯데리아에서 메인으로 파는 게 팥빙수입니까? 그건 아니죠. 롯데리아에서 메인으로 파는 건 뭐예요? 햄버거잖아요. 햄버거. 하지만 팥빙수 기계는 왜 갖다 놨어요? 팥빙수를 만들기 위해 갖다 놨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오케이? 롯데리아에서 메인으로 파는 게 팥빙수는 아니야. 하지만 겁나 큰 팥빙수 기계를 팔기 위해서 어쨌든 갖다 놓긴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It is a perspective that, 자, 이건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seems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죠.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라 it's a perspective, 관점이다. 어떤 관점이냐? 관계대명사 대신에 어떤 관점이냐면 that seems counterintuitive at first. 아까 잘못 해석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처음에는 at first, 이건 확실히 해석이 되겠지. at first, 처음. 처음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counterintuitive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성어거든요. counter랑 intuitive의 합성어예요. counter는 뭐예요? 자, 여러분 복싱 알아요? 복싱에서 보면은 카운터를 때리죠. 뭔가 반하는 거 아니에요. 반하는 거. 상대방이 공격을 해서 그것에 반하면서 때리는 게 카운터인데
즉 반,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반은 반직관이에요. 직관, 인투이티브는. 그래서 이게 무슨 반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여기서 반직관적이라는 언급을 하는 이유는 왜냐 앞서 나온 얘기가 우리의 직관과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 보통 우리는 뇌가 예측하기 위해 살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뇌는 예측하는 게 메인 업무이지만 뇌는 예측하기 위해 커졌다라는 게 반직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에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you will warm up. 자 여기서도 warm up. 보통 warm up은 어디에 씁니까? 준비 운동을 워밍업이라 그러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이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해하다.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너는 이해할 것이다. 언제? It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해할 것이다. You see how the brain handles otherwise puzzling facts. 그러니까 뭘 할 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할 거냐면 네가 뭐 하자마자 이해할 것이다. 뭐 하자마자인데 네가 see 보자마자 이해할 것이다. 뭘 보자마자 how the brain handles otherwise puzzling facts. 이거 해석 못할 걸? 정말 이 구문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5명도 안 될 거예요. 왜? 이게 어려운 구문이에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You see how the brain handles otherwise.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other puzzling fact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You see, 네가 보자마자 이해할 거야. 어떻게 뇌가 다른 puzzling, 헷갈리는 아주 뭐 골치 아픈 이런 사실들을 다루는지를 보자마자. 또 otherwise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otherwise를 보통 어떻게 써요? otherwise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가령 Eat this pizza right now. 당장 이 피자를 먹어. Otherwise, you will starve. 그러지 않는다면 너는 굶을 거야.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otherwise가 부사잖아요. 이 아이는 삽입된 거야. 사실상.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빼고 해서 볼게요. 만약에 뭔가 하자마자 너는 이해할 거야. 네가 뭘 보는데 뭘 보냐면 how the brain handle other puzzling fact. 어떻게 뇌가 이런 골치 아픈 사실들을 다루는지를 보자마자 이해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뭐 껴들었어요? otherwise가 껴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렇다면 otherwise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좀 뒷글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렇게 사실 독해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냥 하나 좀 강조하고 싶다면 otherwise를 다른 헷갈리는 일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좀 메인이고 제 설명에 이 otherwise에 대한 중점적인 해석은 뒷내용을 읽으면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아주 어렵고 헷갈리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서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설명을 했죠.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설명을 했으니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하지만 너는 곧 이해할 거야. 뇌가 만약에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는 대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본다면 왜 우리의 직관과 반대해서 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 말을 계속 돌려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쇠가 있어서 안 보여. 그러네. The core idea is as follows. 자,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그럼 실질적으로 핵심과 여기 대놓고 써놨잖아. 그죠?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고 써놨죠. 그럼 이 뒤에서부터가 뭐겠어요? 네? 이 뒤에서부터가 핵심적인 아이디어겠죠. 이걸 읽으면 답이 나오겠네. We can 사실 앞에만 봐도 답은 나와요. We can interact with the world in an infinite number of ways. 우리는 can interact with the world.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어떻게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냐면 an infinite number of ways. 무한한 가지수의 방법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Such complexity. 여기서 말하는 복잡성은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재순수를 한 거죠. Would quickly overwhelm us. 쉽게 빠르게 우리를 압도한대요. So, for behavior to be purposely and timely in such a high dimensional environment 봅시다. 그래서 따라서 행동이 to be 하려면
뜻이죠. purpose는 뭐예요? 아주 목적적이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deliberately, 의도적이고 timely, 제때 하려면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고 제때 하려면 in such 어디에서 고차원적인 환경에서 행동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자의적으로 내가 알아서 딱딱딱 맞게 행동을 하려면 the set of possible choices must be pruned는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제거하다라고. 하지만 이 문장은 이 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set of possible choices must be pruned. 무슨 말이에요? 1년의 이러한 가능성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거를 처음 접한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앞서서 계속해서 직관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사는 게 복잡하대.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많대. 근데 가능성은 제거돼야 한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하지만 이 말이 100% 맞는 말이에요. 이 예시를 들고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예시를 준비했냐면 이런 예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고 있어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밖에서 이게 노크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뭐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겠죠? 이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걸 마주하게 돼요? 바로 infinite number of ways를 마주하게 됩니다. 머리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아씨, 뭐지? 밖에 뭐 동물이 있나? 혹은 뭐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엄마가 집에 찾아왔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purposely 목적이 있게 또 타임리 제때 만약에 도둑이었으면 싹 물건 훔쳐가기 전에 도둑 잡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The set of possible choices must be proved.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가능성들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도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는 애가 이 몽둥이 들고 가야 되겠죠. 도둑 잡아야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엄마면 몽둥이 들고 가면 돼요? 엄마인데? 안 되잖아요. 몽둥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으러 간다든지 혹은 동물이면 밥이라도 줘서 돌려보낸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해. The set of possible choices must be proved 돼야 되는데 이런 1년의 가능성들이 좀 빨리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야 너네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이도 들고 동물줄 먹이도 들고 엄마는 따뜻하게 맞아야 되니까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또 도둑은 잡아야 되니까 몽둥이도 들고 이런 자세로 밖에 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때 못 나가겠지. 다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목적에 맞게 못 나가겠지. 도둑이 있는데 이렇게 먹이 들고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인생을 purposely, timely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빨리 버리고 하나에 맞춰야 되는 도둑이면 아이씨 도둑이니까 몽둥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 뭔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다른 가능성들을 버리고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문제는 그 내용이 뒤에 있어요. We accomplish that by continually, automatically, and importantly, unconsciously generating expectations. 그러니까 우리는 expectations, 우리는 성취한대요. 이것을 성취한다. 이것이 뭐겠어요? 이러한 가능성을 빨리 제거하는 거. 도둑이면 몽둥이, 어머니면 뭐 선물, 뭐 동물이면 먹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뭐 함으로써 이러한 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중요하게, 무의식적으로 만들면서 뭘 만들면서 expectations. 여기서 expectation이랑 가장 비슷한 말은 뭐예요? anticipating이에요. 예상을 만듦으로써. 근데 이 예상은 무슨 예상이냐? 의미 있대요. inform constraint. 이게 뭐랑 사실상 같은 뜻이냐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앞에 나왔던 거 프루드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perception and action at every moment in life. 우리가 매 살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능한 가능성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선지들 중에서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뭔가 꼬끼요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럼 닭이네. 예상을 하고 모이를 들고 나가고 어머니가 세준아 부르면 엄마네 나가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뇌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세준아 불렀는데 이게 도둑인지 동물인지 엄마인지 찾기 위해서 난 책을 읽어야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딱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죠. 어떤 것들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즉각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expectation, 예상을 통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은 칼을 든 도둑놈이겠구나. 몽둥이를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even if 뭐라고 쓴 거야? when we daydream 뭐냐 공상이라는 거 공상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We daydream and don't engage in specific activity.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여기서 여기가 왼절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우리가 공상을 하거나 특정한 액티비티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별거 안 할 때도 the brain doesn't ideal. 이 부분이 게으르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lazy. 우리 뇌는 게으르지 않고 but actively produces. 게으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생산한다. 뭘 예상을. 여기서 또 prediction 나왔네. prediction, expectation, anticipate 다 같은 말이에요. that anticipate future event. 미래를 예상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쉽게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 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 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상을 한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 뇌는 예상한다. 그게 사실 핵심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상한다. 그게 이 글의 주제인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이 답을 체크하기 전에 머릿속에 맴도는 한 가지. 과연 밑에 The claim here is not the business of 이 구문이 아마 왜 들어갔는지를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이상하니까. 분명 뒤에서는 다 진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뒤에 내용에선 전부 뒷내용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뇌가 예상한다는 얘기 하고 있죠. 뒤에서는 계속 뇌는 예상합니다. 뇌는 예상합니다. 뇌는 예상합니다. 뇌는 예상합니다. 뇌는 예상한다니까요. 뇌가 예상한다고요. 계속 뇌가 예상한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것도 시작 부분에서 뇌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출발했다고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뇌가 예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상하는 건 뇌 중요 업무가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못 쓰죠. 그리고 틀리게 됩니다. 끝내 다른 걸 찍다가.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페이크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뇌가 예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 뇌가 예상을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심지어 뒤에 뭐라 그랬어요? 콜론 쳐놓고 뇌가 커진 이유는 예상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봅시다. 자, anticipation is not restricted by visual information. visual information에 대한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잖아. 나가리지. Intelligent people have excellent predictive abilities. 이거 지성적인 사람들은 뛰어난 예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맞아요? 아니란 말이야. The size of the brain is optimal to its intelligence. 뇌의 크기는 그것의 지능에 비례한다. 전혀 아니죠. 뭐 지능 얘기 나왔어. Predictions are sometimes based on distort.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예상이 형성된다. 전혀 아니죠. 답은 몇 번째? 5번이죠. The brain has evolved. 뇌가 진화함에 따라서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to make predictions. 왜 이게 정답이겠어요? 뒤에 뇌는 예상하는 게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이게 정답이 하면은 바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evolve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르잖아요. 진화하는 거랑 그게 주요 업무인 거랑 다르잖아요. 분명히 이 다음 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까? 다음 글에서 having big brains, 사실상 이 having big brains, 큰 뇌를 가지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evolved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근본적으로 예상하기 위해 진화해 왔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말이 뭐예요? having big brain이에요. 이 having big brains, 큰 뇌를 가져가는 과정, 이거 자체가 뭐예요? 진화라는 얘기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뒷내용 솔직히 다 읽어도 끝내 다 못 낸다니까요. 만약에 첫 문장에 매몰돼 버리면 첫 문장에서 뇌의 중요한 역할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난 죽어도 5번은 안 할래 뭐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뇌의 중요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 뇌 자체가 예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뇌의 중요 업무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뇌가 커지게 진화해온 이유라는 거예요. 커져온 이유다. 커져온 이유. 커져왔다. 왔다가 뭐예요? 진화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답은 5번인 거죠. 사실 그 포인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글 전체적인 독해, 단어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면 무난한 편이거든요.
다른 게 다 괜찮은데 이 문제는 왜 어려우냐? 논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런 말하는 그런데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만약 진짜 대충 하는 학생들은 나는 그냥 뭐 대충 몰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뒤에 계속 예상한다네. 그럼 예상한다는 게 답이겠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글의 맥락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정말 저 첫 문장에 매몰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을까봐 좀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 첫 문장에 매몰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첫 문장을 보자마자 일단 절대 5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항상 이 영어라는 걸 읽을 때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화자가 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거든요. 여기서 이 글쓴이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뇌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 부분에 언급을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서 뇌가 예상하기 위해서 진화해 왔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글의 본질을 이해하고 첫 문장은 그냥 뒷문장 진화해온 과정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느낌이었구나를 챙겨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것이고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독해를 해 나갈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엑서사이즈 12나 아니면 1 다시 들어가든지 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한눈에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